재밌는 경제방송 와그라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유례없는 할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을 전후로 해서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1년에 생산하거나 수입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라도 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고객 붙잡기에 혈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하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가득한 와그라글 전문가들의 오늘 관심 종목도 추려가시고요. 투자 정보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와그라글 4부 함께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와그라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었던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그라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미래컴퍼니는 TV와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IT 기기가 점점 얇아지는 이러한 슬림화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패널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 그러니까 IT 기기들이 굉장히 얇아지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는 이러한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그 장비를 생산하는데요. 그 장비가 바로 엣지 그라인더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 그라인더라는 패널 강도를 높이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엣지 그라인더라는 장비는 주로 예전에는 그 패널이 큰 이 TV에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그 IT 기기들, 소형 IT 기기들 역시 계속해서 그 얇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기기들까지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53억이었는데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7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납품 부품 장비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의 영업이익을 벌써 뛰어넘었다는 것은 전방 산업보다는 이 수요 확대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PBR이 0.29배, 물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PBR이 0.3배도 되지 않는데 ROE는 약 22%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은 4,310원인데 작년 배당을 100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는 최소한 200원 이상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0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가 배당 수익률이 무려 4.6%입니다. 그럼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연환산 수익률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그제하고 플러스 출발을 계속 하면서도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급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요소들이 기술적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나 아니면 어느 전일 종가 수준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또 단기간에 빨리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건설업 쪽은 사실 너무 좀 루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중동산 두바이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중동발 수주가 준다든지 결제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의 바닥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매수가를 넓게 보시라.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63,000원부터 71,500원 사이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가격 변화가 크게 발생할 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조차도 분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82,000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6만원 깨지면은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LBCNC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신고가를 경신 후에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19,500원 라인에 대한 하방 경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건 차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미리 받고 이제 갈 타이밍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상승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금속의 열처리 및 표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과의 어떤 인맥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문재인 테마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2,300원대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날 같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추세도 이어지고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추세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확인해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미래컴퍼니 들고 오셨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고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습니다. 배당 매력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 투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단기로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건설주 대림산업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건설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 접근해보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게 출발해서 매수가 위에서 출발했고요. 목표가 82,000원 설정해 주셨는데 그보다는 조금 못 미쳐서 마무리됐습니다. 라이징스탁 홍희진 팀장은 에이블 CNC 들고 오셨는데요. 화장품 관련주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내수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 또한 기대되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KPT 들고 오셨는데요. 2,300원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다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시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종목도 세 종목이 있습니다. 중소형 실적주 접근해보자 하셨는데 한솔케미칼 먼저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주가의 하방 경직성 또한 확인됐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목표가 1차 그리고 장기 모두 확인해 보시고요. 같은 접근으로 S&T 중공업도 주셨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2011년도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방산 사업 부문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요. 고성장세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셨는데요. 목표가 역시 1차와 2차 나눠보시고요. 마지막 한 종목이 이 IT 부품주 중에 대덕전자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기판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출발했고요. 목표가 1차 장기로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손실병법 관심 종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핸드폰 부분,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S 이렇게 이제 양대 산맥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LG전자의 핸드폰 쪽 상당히 좀 판매가 저조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LG전자 쪽에서 새롭게 좀 LTE 쪽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판매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LG전자 쪽에도 스마트폰 판매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좀 길게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한 12만 원대 주가 움직임을 보였고 6월 달 정도에는 한 9만 원대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만 원, 8만 원대 정도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좀 싸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LG전자 휴대폰을 쓸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고요. 8월 중순 그리고 9월 달 정도에는 이제 주봉상 4주 연속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의 3주 연속 양봉이 적산병으로 이제 매수 신호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보다 한 주가 더한 4주 연속 양봉을 보였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한 6만 원대 초반권, 5만 원대 후반권에서는 좀 지지가 나왔던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상당히 좀 강한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쉬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한 7만 원대 초반부권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일봉상 살펴보면요. 수급적으로 기관이 지금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상당히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좀 점점 매수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한 85,000원, 9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만 깨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양호한 조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노와이는 그 4G 게시 장비하고 시험 장비 전문 생산 업체고요. 게시 장비는 그 핸드셋과 기지국 생산 시에 그 신호 계측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주로 제품은 단말기 게시 장비와 더불어서 이 서비스 상용화 이후에 이 서비스 품질과 측정,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상반기 실적 호전과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사의 그 주력 장비인 무선망, 최저가 장비 매출이 상반기에 대폭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스마트폰 부가 기능 증가와 더불어서 LTE 신규 기지국 설치로 인한 망 테스트 수정 증가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견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에 추진됐던 그 시험 장비 매출도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4G향 매출 비중도 20%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상 장비의 그 수요가 시스템 사업자들의 그 신규 4G 네트워크망 구축에 사용되고 있고 이 향후에도 네트워크 정비를 위해서 통신 사업자들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세대 이동통신망 LTE망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사의 무선 최적화 장비가 단말기 개취 장비 매출이 LTE 경망 구축 시점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LG U+가 2012년, SK텔레콤과 KT가 2013년에 반려를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동사가 점유율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어서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역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지금 올해 실적이 2011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50%, 영업이익은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점 밸류에이션은 26,000원과 27,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적 전망이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고요. 하지만 목표가는 일단 짧게 23,500원 전고점까지만 보겠고요. 소비가는 2만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봤던 투자 손자병법의 종목들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노선호 전문가는 LG전자 들고 오셨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LTE 시대 도래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두셨고요.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이노와이어 추천하셨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주셨고요. LTE 모멘텀도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짧게 보시는데요. 23,000원에서 23,500원까지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본인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많은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이었죠. 대림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림산업이 오늘도 한 9%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예상보다는 조금 강하게 매수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주에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특성상 지금은 매수를 하는 전략 자체를 높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았고 오늘 떠버리는 형태가 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이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했었거든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갖고 가셔서 목표가까지 매도 목표가까지 들고 가셔서 매도 목표를 달성하시면 되는데
매수를 안 하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낙폭이 커지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상승의 주도 종목군들은 주로 이제 화학이나 건설 같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폭도 크지만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약해져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한 낙폭이 커지면서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할 때만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등을 주면은 팔고 또 다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 현재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한다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기관들의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IT나 전기 전자가 유리한 만큼 일단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고요. 어제 소개드렸던 SOL이라든지 오늘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개념이 좀 적용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목표가까지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림산업, 어제 오늘 올랐었던 대림산업의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평화전공 SO일 차익 실현하셨고요. 대림산업 한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6,6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비중이 20% 후에 현금이 80%입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그대로입니다. OCI, 현대산업, 현대제철, GS건설까지 담겨 있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그대로입니다. 비중은 각각 20%, 네 종목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대림산업과 하나케미칼 들고 계시는데요. 두 종목 꾸준하게 보유 중입니다. 각각의 비중이 50%, 현금은 없으시고요.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성희 전문가입니다. 현대백화점을 매도하셨고요. 하이닉스 모드투어, 기아차 들고 계시는데요. 각 종목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입니다. 각각의 비중이 20%씩, 현금이 40% 있고요. 종목들의 대응 전략 그대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이 그대로입니다. 시젠과 팀형인데요. 각각의 비중이 20%, 10%, 현금이 70%입니다. 두 종목의 대응 전략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은 신용호 전문가인데요. SK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영업무역은 매도하셨고요. SK 비중이 100%입니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백화점 매도하셨고요. 총 하이닉스, 모드투어, 기아차가 담겨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는 지금 환율을 좀 보고서 구성을 해놨는데 예. 하이닉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어닝 쇼크가 나올 겁니다. 기존 1,100원 밑에 환율로 지금까지 제품을 좀 팔아왔는데 여기서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1,200원대 가까이 올라와 있는 환율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자금의 대부분 지금 IT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으면서 IT 쪽 비중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 여행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환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거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기관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와서 많이는 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당국에서 지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외환 보이고 3,000억 깨진다 안 깨진다 말이 많은데 예전에 2,000억대에서도 환율 방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000억 정도를 가지고 1,200원 환율 방어하는 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환율 방어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환율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모드투어, 대한항공,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위주로 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기아차 설명을 좀 드리면 기아차는 그냥 실적이 좋죠. 기아차 예.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도 4조 넘게 영업이익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신차 i30 신형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럽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면 신차 모멘텀이 한번 작용을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좋지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할 때 자동차는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지수 상승할 때도 뭐 상승하는 그 폭이 좀 작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좀 지수가 안정세를 찾고 낙폭 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수가 좀 1750에서 1850 사이 박스권이 평준화된다고 하면 주도주 편승을 할 때는 분명히 자동차와 IT 쪽으로 편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숨이 차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 포트폴리오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 놀러 오셨습니다. 얼음공주님 처음으로 오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화려한 양보우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소소하게 수익을 좀 봤는데 이번 주 초에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필명 수익의 끝님께서는 전문가처럼 저에게도 종목을 보는 매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명한 판단으로 후회 없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번 후회만 가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글 써주셨던 두 분이 모두 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샘플스 전문가들도 항상 조언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했던 이벤트 바로 가을 여행 이벤트였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헤르미온느님께서 오랜만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10월엔 행사가 많이 하거든요. 부산 영화제나 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으니까 부산에 놀러오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총 3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읽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 있었죠.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온 온기에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했는데요. 3% 가까이 올랐었죠. 코스피 지수가 1759.77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 한번 살펴볼게요. 필명 007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주셔서 저희가 약속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 집필한 책인데요.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의 이름을 올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질질 책 읽으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와그라글 이벤트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벤트는요. 그리고 와그라글 게시판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에도 많이 들러주셔서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